그러니까 이드, 이고, 슈퍼이고 안에서 우리는 흔히 이드만 무의식에 속하고 이고와 슈퍼이고는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의 세계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니에요. 특별히 이고 디펜스 메커니즘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방어 기제를 쓰는 것은 무의식적인 작용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고가 현실 원리를 따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신의 무의식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한 결정과 판단과 행위와 관계를 맺는 거죠. 슈퍼이고도 보면 자신의 어떤 이상을 위해서 히틀러는 유태인 600만 명을 눈 깜짝하지 않고 죽이는 그 자비가 없는 잔인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적 내재되어져 있는 어떤 심리 구조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병폐였다는 거죠. 자, 불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안과 두려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려움은 뭔가 현실 안에서 대상이 있는 것인 반면에 불안은 상당히 무의식적인 내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두려움의 대상을 겪게 되면 그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한테서 촉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안에는 세 가지 불안이 있어요. 첫 번째, 현실 불안이 있고, 두 번째, 신경증적 불안, 그리고 세 번째, 도덕 불안이 있어요. 현실 불안은 자아가 현실에 지각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불안을, 즉 실제적인 어떤 위험 때문에 오는 불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불안이 현실 불안을 느낀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불안을 느껴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두렵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불안 속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와중에서도 매우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두렵지만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불안이 신경증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상당히 자신의 불안 요소에 의해서 자신이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마치 병균이 온 곳에 다 있는 듯, 그리고 자신이 그 병균에 의해서 압살되어지는 끔찍한,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몰살당하는 그런 상상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는 현실의 두려움이 자신의 내면에 기존에 있던 불안과 자극해서 신경증적인 병리로서의 불안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불안은 도덕적 불안인데, 도덕 불안은 원초아와 초자아의 갈등에서 비롯한 불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양심과 역동 사이에 균형을 맞추지 못했을 때, 특별히 이고가 이 두 사이를 잘 조절해 줘야 되는데 조절하는 기능을 상당히 상실했을 때 도덕 불안은 더 강력하게 오게 되는 것이죠. 자, 프로이트는 인간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인간은 야수 같은 동기들과 문명화된 행위의 태도들 사이에 동물적인 본성과 문화적 열망 사이에 분열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야수 같은 강렬한 그 역동이 있는가 하면 사회 문화의 지배와 또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회와 가정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기만, 자기 고립을 말하는 것이고, 신경증은 억압되었다가 되돌아온 충동들의 압력으로 이해를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들은 강력하게 역동의 에너지를 쓰고 슈퍼이거는 그것을 막고 사회문화 관습은 그것을 팽팽하게 막는 가운데서 이고가 이 두 관계를 중재하지 못할 때에 엄청난 긴장성, 엄청난 갈등을 느끼게 되죠. 그럴 때에 인간은 신경증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명화된 사회 속에서 인간이 타고난 그 본능의 분출이 잘 되지 않으니까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신경증 환자들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프로이트의 그 유산을 보면 프로이트는 꿈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즉 프로이트의 위대한 유산은 인간 안에 무의식이 있다는 것. 그래서 꿈 의미를 발견했다는 점이 위대한 그의 유산이고요. 두 번째, 프로이트와 결별한 학자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칼 융, 애들러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학자들의 이론은 다시 정신분석의 큰 흐름 속에 편입되어져요. 그래서 융 심리학은 분석심리학이라고 해서 정신분석의 큰 흐름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애들러도 개인심리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신분석의 큰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특별히 프로이트의 이와 같은 개념들은 다른 학문 분야를 촉진시켰어요. 프로이트는 매우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이면서 사상가이면서 고고학자이면서 해부학자이면서 또한 그는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인문학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관계성과 역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계성은 역동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역동구조 모델이라고 해요. 프로이트 심리학을. 또 대상관계 이론은 오히려 관계를 중요시하고 본능적 욕구 쾌락 추구는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동구조 모델은 쾌락 추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대상관계 이론은 관계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쾌락은 관계 추구를 위한 촉매자, 인도자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역동의 만족을 이루려는 신체적 요구가 있고 또 역동이란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행동적 동기이다. 그래서 역동의 네 가지 요소는 목적, 근원, 동력, 대상으로 구성되어진다고 프로이트는 말하고 있어요. 프로이트 심리학이 중요한 이유는 한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거나 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대상관계 이론 전체를 공부할 때에 프로이트 이론은 매우 밑그림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이라 해서 역동구조 모델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파생된 또 역동추구적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역동추구 그 자체가 이미 관계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프로이트 심리학은 모든 정신분석의 기본이 되는 고전적 밑그림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프로이트가 런던에서 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와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 그의 집 정원에서 찍은 것 같아요. 이 안나 프로이트는 이후에 이고 심리학의 데모가 되어지죠. 저는 이 프로이트 박물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런던에. 그래서 프로이트가 말년에 런던에서 살았던 집 그대로가 박물관으로 바뀌어졌더라고요. 계속 흥미로운 이 정신분석의 세계로 또 정신분석학적 성격 이론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샬롬 평안을 빕니다.